편하게 계좌 개설로 내 계좌 10배, 100배 불어나라고. 배도 함께 콕 주문. 축의금 보낼 때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잘 살라고. 파 한 단도 콕 배송. 꼭 필요한 정보까지 플러스 되니까 2+1도 콕. 금융, 정보, 쇼핑까지 한 번에 콕. NH콕뱅크. 콤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 맛.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 네이처. 자연과 당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일에도 당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당신이 만날 가장 소중한 사람까지 건강하게 지키는 일. 우리에게 미래란 오로지 지금의 당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콩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네, 오늘도 돈 되는 정보를 한아름 안고 온 전문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농협 가락콩 관장 이경철 부사장입니다. 네, 자 오늘 첫 소식은요. 급변하고 있는 세계 농업 기술과 동향을 전문가를 통해서 들어볼 수 있는 포럼이 열린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포럼인지 기획을 한 담당자와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홍섬주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까지 2년 연속 포럼을 기획하셨다고요? 예, 저는 그 2016년부터 한국경제신문과 네이버가 함께 만든 그 네이버 안에서 농업에 대해서 알리고 있는 네이버 판판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 있으면서 2년 동안 포럼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로 두 번째로 열리는 2019 팜테크 포럼, 어떤 내용을 주축으로 하는 포럼인가요? 예, 팜테크 포럼은 제목 그대로 첨단 기술이 바꾸고 있는 농업과 식품 시장의 모습에 대해서 다루는 포럼입니다. 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 농업 로봇, 사물 인터넷, 블록체인 등 최첨단 IT 기술이 우리 농식품 시장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다루고 있습니다. 네, 2019 팜테크 포럼이 3일간 진행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매일 각각 주제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주제로 포럼이 진행되나요? 예, 우선 올해 포럼의 그 큰 제목은 성큼 다가온 스마트 농업 시대,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로 개최가 되고요. 첫 번째 날은 이미 현실이 된 스마트팜 로봇 농부라는 제목으로 네덜란드와 일본 등에서 개발 중이거나 이미 사용하고 있는 첨단 농업 기술에 대해서 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은 첨단 IT 기술을 바꾸는 식품 유통 시장이라는 제목으로 신선식품 새벽 배송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헬로네이처의 오정우 대표님과 국내 최대 식물공장 공동 창업자이신 강대현 팜에이트 부사장님 등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에는 농식품 시장에서 발견한 새로운 기회들이란 제목으로 농식품 분야에서 스타트업을 차려갖고 탄탄하게 성장하고 계신 기업인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옷에도 유행이 있고요. 또 음악에도 좀 트렌드가 있다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요. 포럼 기획자로서 누구보다 농업의 흐름을 잘 분석하셨을 거라 봅니다. 현재 농업의 트렌드 중에서 좀 어디에 집중하고 계신가요? 예, 특히 이번 포럼은 지난해 포럼보다도 더 그 첨단 기술 쪽에 저희가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네덜란드 등 농업 선진국을 보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로봇이 스스로 농장을 돌아다니면서 잡초를 제거하고 있는 자율주행 잡초 제거 로봇이나 아니면 드론이 스스로 농장 안을 날아다니면서 해충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는데요. 이 같은 사례들을 보면은 농업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IT 기술과 생명공학 지식을 활용해서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베지탈리아라는 회사의 고이케 사토시 대표님도 저희 포럼에 모셨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렇게 네, 예. 말씀하세요. 계속. 네. 네, 이렇게 IT 기술을 활용해서 안정적으로 친환경 유기농 농사까지 짓는 모습을 보면은 이미 해외에서는 친환경 유기농 농업에도 IT 기술이 아주 깊숙하게 접목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도 스마트 농법에 대해서 많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 외에도요, 좀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분야가 있을까요? 아, 예. 국내에서는 국내 연사 중에서 이번 포럼에 오신 분으로는 강대현 팜에이트 부사장님이 계시는데요. 이곳 팜에이트는 연매출이 500억 원에 달하는 국내 최대 식물 공장입니다. 이곳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얼마 전부터 온라인 쇼핑몰과 샐러드 자판기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식물 공장이나 실내 농장에서 생산한 채소들이 소비자들에게 잘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리고 또 꽃을 정기 배송해주는 서비스로 연매출 40억 원을 돌파한 꽃가의 박춘하 대표님을 보면 농산물이 아니라 꽃과 같은 상품들도 정기 구독 모델을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다가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양한 강사진 그리고 내용들로 꾸며져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 포럼 중에서 어떤 부분이 좀 가장 주목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 예. 그 모든 연사분들이 다들 주목받으실 만한 분들이긴 하지만 네. 아무래도 외국에서 오시기도 하셨고 또 첨단 IT 기술을 이용해갖고 친환경 농산물을 충분한 양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계시는 베지탈리아의 고이케 사토시 대표님이 좀 제일 주목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분은 1990년대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벤처 캐피털리스트로도 활동하셨고 2000년대에는 일본 도쿄 증시에 IT 회사를 2개나 상장시킨 이력이 있으시니까요. 청중들한테 많은 노하우를 전수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첨단 IT 기술과 농업이 결합된 그 강연이 주목받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번 포럼을 준비하시면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 많이 좀 신경을 쓰셨나요? 아, 예, 그 포럼을 준비하면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은 포럼에 오신 분들이 연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실용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였는데요. 그래서 학자나 연구자뿐 아니라 실제로 기업을 창업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임원으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계시는 기업인분들을 연사로 모시는데 좀 저희가 집중을 했습니다. 네. 연사분이 모두 12분이신데요. 이 중에서 7명의 연사분들이 다 기업인들이십니다. 그리고 첨단 농업 분야 투자자, 식품산업, 농식품 스타트업 창업 등 각 분야 연사들이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2019 팜테크 포럼 참석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아, 예, 저희 팜테크 포럼은 그 유료로 진행되는 포럼이라서 예약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이버 예약과 저희 자체 홈페이지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사전 예약하실 수 있고요. 행사 전날까지 사전 예약하실 경우 할인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팜테크 포럼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예약 페이지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아래 나와 있는 그 자막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앞으로도 변화하는 세계 농업 기술 소식을요, 우리 농업 분야에 많이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자님,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이경철 부사장님 팜테크 포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지금 농업 분야에서 스마트 농법과 농업 기술 등이 꾸준히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혹시 가락동 농산물 시장에도 이런 변화들이 있을까요? 예, 그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서는 지난 3월부터 서울청과와 동화청과에서 온라인 경매 시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아직 그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 보완해야 될 부분은 많이 있고요. 향후 조직화된 그 산지들을 토대로 해서 약 2년간 지속적으로 온라인 경매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네, 이제 온라인 경매까지 이제 도입이 됐군요. 네. 점점 더 발전하는 농산물 시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가락동 365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농산물은요, 시금치와 방울토마토 그리고 양배추입니다. 7월 2일 화요일 방송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과일 1,190톤, 과일과채 2,194톤, 일반 채소 5,077톤 들어왔습니다. 총 8,462톤 반입됐고요. 어제 들어왔던 물량과 비교했을 때 1,795톤 적게 반입됐습니다. 네, 무는 521.4톤 반입됐네요. 어제는 552.5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한 31톤 정도 줄었습니다. 무 20kg 상품 기준 평균가 8,025원입니다. 최고가 9,200원, 최저가는 7,300원에 낙찰됐고요. 네, 어제 7,914원이었습니다. 어제보단 상승 흐름이네요. 111원 더 오른 평균가입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겠습니다. 6월 28일이 가장 높은 가격이죠. 1,200원을 형성했고요. 그런데 그 다음날 바로 떨어지면서 10,000원 이하 8,200원까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래도 그 이후부터 소폭이긴 하지만 상승 흐름 나타내면서 1,000원 정도 더 올랐네요. 오늘 9,2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그래프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인데요.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 계속해서 낮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8일 가장 높았던 가격이 9,563원이 되겠고요. 오늘 가격은 이보다는 떨어진 가격입니다. 8,025원, 지난해보다 가격 낮습니다. 네, 계속해서 알배기 배추도 보시죠. 97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91톤 정도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차이 한 6톤 정도 나네요. 알배기 배추 8kg 상품 기준 평균가 14,171원, 최고가 16,300원, 최저가는 13,100원에 낙찰됐고요. 네, 어제 16,700원, 오늘은 14,000원대까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2,538원 더 떨어진 평균가입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 상황도 봐야겠죠. 6월 28일 24,500원이었는데요. 이 이후에 좀 비슷한 시세 30일까지 유지가 되다가 이 이후에 더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16,300원까지 하락했네요. 네, 지난해와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알배기 배추 같은 경우는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돼 있습니다. 올해 6월 3일이 가장 높았네요. 15,515원이었고요. 6월 13일 때 낮게 또 형성됐지만 그래도 지난해보다는 올해 시세가 계속해서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바뀌었네요. 지난해 6월 25일부터 오늘까지 좀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소폭이긴 하지만 이 기간에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낮습니다. 네, 계속해서 호박입니다. 258.6톤 반입됐습니다. 어제 405톤 정도 들어왔네요. 어제보다 147톤 줄었습니다. 네, 늙은 호박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37,000원, 최고가 최저가 모두 같은 가격을 기록했고요. 어제와도 계속해서 같은 가격이 되겠습니다. 등락가는 0원이 되겠죠. 네, 계속해서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겠습니다. 6월 26일 32,700원, 6월 말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7월의 첫 출발 보시다시피 상승 흐름 타면서 37,000원, 오늘까지 계속해서 37,000원으로 거래됐습니다. 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보겠습니다. 그래프 보면 6월 3일부터 오늘까지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상승 흐름 타고 있죠. 오늘의 평균가 37,000원 역시나 같습니다. 네, 다음 품목은 깻잎입니다. 58.13톤 반입됐네요. 어제는 75.76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차이 17.63톤입니다. 네, 깻잎 백숙 상품 기준 평균가 12,014원, 최고가 25,500원, 최저가는 10,000원을 형성했고요. 네, 어제 12,545원이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531원 더 떨어진 가격을 기록했네요. 네, 계속해서 근대 보시죠. 14.69톤 반입됐습니다. 어제 한 20톤 정도 들어왔었네요. 어제보다 물량은 줄었는데요. 한 5.3톤 정도 줄었습니다. 네, 근대 4kg 상품 기준 평균가 8,828원, 최고가 9,500원, 최저가는 8,100원에 낙찰됐고요. 네, 오늘 8,828원입니다. 어제보다는 19원 떨어진 평균가입니다. 네, 오늘의 채소입니다. 시금치 경락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47.57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55톤 정도 들어왔었네요. 어제보다 물량은 한 7.4톤 정도 줄었습니다. 네, 시금치 4kg 상품 기준 평균가 12,723원, 최고가 13,700원, 최저가는 11,800원이고요. 어제 12,392원, 오늘도 12,000원대긴 하지만 어제보단 올랐습니다. 332원 더 상승했네요.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상황 보시죠. 6월 26일부터 28일까지는 상승 흐름 타면서 28일 15,000원까지 시선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보시다시피 소폭이지만 좀 빠지는 현상이 나타났고요. 오늘 가격은 13,700원이네요. 네,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 또 비교해 보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이 기간에 한 14,000원까지 시세가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4,000원대까지는 이 기간 중에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6월 3일부터 6월 8일 전까지는 지난 시세가 높았는데요. 그래도 6월 8일부터 21일까지는 보시다시피 소폭이긴 하지만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이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 상황은 다르죠. 12,723원이고요.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낮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시죠. 시금치 경기 이천시 11,491원에 거래를 했습니다. 네, 경기 포천시는 1,646원이고요. 네, 경기 남양주시 1,307원에 거래를 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가 총호가 14,800원으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고요. 평균가는 11,491원, 이천시가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했습니다. 네, 시금치 경매 시황 살펴봤고요. 이어서 가락동 농산물 시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하입니다. 오늘 가락동에서 소개해드릴 채소는요. 힘하면 떠오르는 채소죠. 바로 시금치 소식을 준비를 했는데요. 어릴 적 제가 이 시금치를 많이 안 먹어서 이렇게 키가 덜 자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이 자리에서 이 시금치 소식을 전해주실 경매사님은요. 어릴 적 시금치를 너무나 많이 먹어서 통뼈라고 자랑을 하셨는데요. 우리 오상균 경매사님 바로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상균입니다. 네. 경매사님, 근데 시금치 정말 많이 드신 거 맞아요? 아, 예. 제가 보기에는 네. 좀 가늘어 보이는데. 솔직히요, 많이 가늘어 보여요. 예. 아, 그래요? 근데 네. 보기에는 통뼈라서 네. 제가 잘 아프지도 않고 아주 건강한 편입니다. 아, 그래요? 네. 사실 몸집만, 통뼈예요. 예, 몸집만 이렇게 뭐 살집이 있다고 해서 뭐 우리 네. 건강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번 통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하나, 둘, 셋. 통뼈. 가는데, 통뼈인데. 가는데. 나 뼈라는 거죠. 네. 네, 통뼈예요. 자, 그만큼요, 정말 시금치가 우리 몸에 참 좋습니다, 경매사님. 예. 채소 중에도 뭐 칼슘이 좀 많이 들어있나요, 그래도? 칼슘도 많이 들어있고 여러 네. 가지 영양 성분이 시금치는 좋아서 뭐 어린이들이 좀 먹기에는 그런데 네. 이게 영양소가 좋아가지고 많이 먹으면 좋은 채소가 또 시금치입니다. 맞습니다. 남녀노소 그냥 꼭 챙겨 먹어야 될 채소 중에 하나가 바로 시금치인데요. 자, 시금치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경매사님. 네. 자, 7월 오늘 이제 두 번째 날인데 전반적으로 7월 접어들면서 이 가락동의 채소 분위기는 좀 많은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제 아무래도 기온이 많이 상승하면서 좀 우리 그 채소들도 좀 기온이 많이 올라가면 스트레스를 좀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생산량이 줄면서 이제 또 반대로 시세는 좀 올라가고 있어서 그나마 조금 농가들한테 좀 이렇게 농가분들께 좀 도움이 된 그런 조금 모멘텀이 있어가지고 네. 조금 분위기가 좀 약간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유, 네. 다행입니다. 저는 사실 채소도 이렇게 좀 뜨거운 7월 맞아서 네. 좀 열을 받아서 좀 시들 좀 상황이 좀 그리 좋지만은 않다라고 마무리될 줄 알았는데 네. 분위기는 시세가 오른다라는 예, 이런 전망까지 해주셨는데요. 자, 시금치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경매사님. 네. 시기별로 반입량이 좀 차이로 꽤 보이고 있죠? 그렇죠. 이제 시금치는 주로 이제 서늘하고 차가운 그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주로 겨울철에 좀 많이 생산이 되고 그다음에 봄, 가을, 그다음에 이제 여름철은 날씨가 더우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금치가 조금 다른 작물에 비해서 좀 더위에 약하다 보니까 생산량이 좀 많이 급감을 하는 그런 품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 전해주신 대로 시금치는 이제 타 채소와는 다르게요. 겨울에 가장 또 많은 성수출하되는 그렇죠. 겨울에 네. 이제 들어오는 채소고요. 지금 이 시기는요, 날이 더워질수록 좀 양이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그러면 경매 분위기는 좀 어땠을까요? 네. 그래도 이제 경매 분위기는 특히 시금치 같은 경우 양이 많이 줄다 보니까 시세가 좀 많이 올라가서 경매 분위기는 좀 많이 좋은 편입니다. 네. 우리 경매사님 오늘 반전이 있어요. 네. 양이 줄어들어서 네. 어쨌든 경매 분위기는 좋았다. 그만큼 네. 이제 좋은 시세를 지금 그렇죠. 받아가고 있는 게 네. 우리 네. 시금치인 것 같습니다. 자, 양이 한 어느 정도 좀 들어왔는지 양이 좀 많이 줄었나요? 반입량 좀 체크해 주세요. 네. 반입량은 이제 평년 대비하고는 좀 비슷하고요.
전주 대비해가지고 약 27%가 감소한 한 47천 정도가 반입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어요. 네. 27% 정도 이제 지난주 네. 대비 이제 감소한 부분인데 평년 기준으로 한다면은 이 정도 반입량은 한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그 이제 평년 대비해서 여름철이 접어들면 보통 한 50톤 전후가 반입이 되고 있는데 평년 대비해서 약간 이제 감소한 한 47톤 정도 감소를 했으니까 한 평년 대비해서 한 4, 5% 정도 감소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큰 등락폭 없이 이제 한 소폭 감소한 네.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네. 서두에 우리 경매사님이 아유 뭐 시금치 경매 분위기는 좋았습니다라고 짚어주신 대로 네. 좋은 시세를 좀 받았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경락가 얼마 형성했어요? 오늘 갱락가는 보통 이제 특 4kg 박스 기준에서 특 기준에서 11,000원에서 13,000원대 형성이 됐고요. 뭐 특수한 것은 14,000~15,000원대까지도 형성이 된 게 있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12,000원 정도 이 정도 형성이 됐습니다. 네. 12,000원. 네. 그러면 그러니까 최고 시세 한 13,000원까지 우리가 지금 내다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평균적으로 네, 이제 한 네. 11,000원 이상 한 12,000원 네. 정도 좀 네. 경락가를 형성을 했는데 평년 좀 가격 좀 비교를 해주시자면 어느 정도 시세예요? 평년 대비해서 평년 대비해서 약간 양이 줄다 보니까 평년 대비해서 시세는 네. 약간 좀 비싸요. 평년 대비해서 한 오름세가 박스당 한 1,000원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이 정도 시세 형성이면은 그래도 네. 무리 없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시세라는 게 물론 많이 나오면 우리 농가 쪽에 좋겠지만 네. 너무 많이 나가고 비싸지면 또 대체 품목이 또 이렇게 등장하게 되고 시세가 많이 또 한꺼번에 급락을 하기 때문에 아마 적정 시세로 꾸준히 유지되는 게 농가 쪽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뭐 오르면 오를수록 산지 입장에서는 뭐 좋다 할 수 있지만은 네. 또 너무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소비자의 또 외면을 받기 십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네. 또 몸에 좋은 시금치, 아이고 뭐 금칠해서 못 먹겠네 이런 이야기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좀 적정 가격 유지가 중요한데, 그래서 산지에서는 한 어느 정도 가격이 좀 유지됐으면은 그래도 좀 좋은 시세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이제 여름철이고 생산하기가 좀 힘드니까 아무래도 농가 입장이나 이제 소비자 입장을 고려해 보면 한 15,000원대 전후로 해서 이렇게 형성이 꾸준히 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정도 시세는 네. 우리 경매사님이 잘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이 시기에 사실 뭐 반영이 많이 좀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날이 더울수록. 그렇다면은 품질은 어느 정도인지 우리 시금치도 준비해 오셨는데 보면서 네. 좀 짚어볼게요, 경매사님. 예, 뒤에 네. 준비하셨는데. 네. 와, 근데 굉장히 길어요. 그렇죠. 시금치랑 다르게. 이제 저 있는 쪽이 네. 이제 저처럼 좀 길고요. 경화 씨 있는 쪽이 이제 경화 씨처럼 아담하잖아요. 짧네요. 예, 사실 이제 좀 이렇게 짧고 단 한 개 좀 상품이 좋은 거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약간 이런 병반 현상들이 잘 작업을 해오셨는데도 병반 현상들이 이렇게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서 병반 현상들이 있는데도 또 진무름 발생이 잘 돼요. 그래서 이런 진무름 현상들이 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좀 평소에 관리를 좀 잘 해주셔야 시세를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품질 관리에 중점을 둬야 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봐서는요, 사실 여름 시금치의 특징은요, 겨울 시금치와는 다르게 굉장히 길쭉합니다. 그렇죠. 예, 네네. 겨울 이제 섬초 같은 경우는 좀 납작하고 짧잖아요. 그렇죠. 예, 네네. 근데 겨울은 길쭉한 대신에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열이 좀 받게 되면은 진무름 현상이 발생을 맞습니다. 하잖아요. 네. 이걸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좀 같이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농가들도 이제 잘 알고 계시는데 수확을 하시게 되면 좀 풍문을 낮춰주는 게 이제 서늘한 곳에 응달이나 이런 쪽에 가셔가지고 선풍기라든가 이런 걸 좀 이용해서 온도를 좀 낮춰주어서 박스 작업을 하시고 하는 것들이 좀 이렇게 도매 시장에 도착했을 때 덜 짓무르고 또 중도매들도 손으로 품원을 체크를 하기 때문에 온도가 됐으면 낮게 나와야만 시세가 높게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감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유, 우리 그냥 경매사님 항상 그냥 말씀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잘 들으셨죠? 지금 우리 시금치가 열이 받은 상태에서 포장을 하게 되면 오히려 쉬짓무르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확실히 좀 열 빼는 작업들, 통풍 작업들 좀 확실히 하신다면은요, 좋은 또 신선도를 유지해서 예, 가락동으로 올라서 더 좋은 시세 받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시금치 소식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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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락동 365의 우리 뽀빠이 같은 경매사님이세요. 네. 자, 이상 시금치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뭐 반입량이 줄어든 만큼 가장 좋은 시세 받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도 좀 더 소폭 상승한 시세로 시금치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저는 잠시 후에 또 다른 농산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네, 오늘의 채소 시금치에 대한 이야기 좀 더 깊이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금치 최근 반입량, 지난해 동기간 대비 어떤가요, 부사장님? 예, 지난 한 주간 일평균 반입량은 53톤인데요. 지난 동기간의 그 반입량이 52톤과 비교하면 이제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그 반입량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사실 날씨가 좀 덥잖아요. 지금 반입 중에 시금치 품질이 걱정되는데요. 어떤 상황인가요? 네, 그 시금치 자체가 그 저온 작물이기 때문에 네. 그 지금 고온인 상태에서의 그 반입되고 있는 시금치의 그 품질은 그 최상의 상태는 아닙니다. 네, 예. 시세에도 아마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시세는 어떤가요? 예, 시세는 그 4kg 상품 기준으로 해서 지난 일주일 평균 가격이 12,000원이 나왔고요. 전년도 동기는 11,830원이니까 뭐 시세는 큰 변동은 없는 네, 상황입니다.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예. 말씀해 주셨고요. 현재 시금치 주 출하지도 좀 짚어주시죠. 예, 주 출하지는 그 수도권으로서 그 경기도 포천, 이천, 남양주 등 그 시설 채소 단지에서 주로 출하가 되고 있고요. 네. 그 주 출하처 역시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품질 관리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뭐 품질 관리도 어려운 상태인데 또 소비라도 잘 좀 따라주면 좋은데 소비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소비가 나아질까요? 예. 어떨까요? 시기적으로 그 시금치는 8월 달까지 그 반입 물량이 아주 급감하는 시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소비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7월 중순의 반입량과 시세에도 좀 전망을 해주시죠. 예, 그 7월 말에는 그 폭염, 장마 등 그 기상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물량이 약 25%까지 감소할 전망으로서 일평균 40톤을 밑돌겠습니다. 그 시세 역시 네. 일개의 영향으로 그 최고 2만 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오늘의 채소 시금치에 대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과일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과채 과일 시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망고입니다. 오늘 1.876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2.2톤 반입됐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0.324톤 감소했습니다. 자, 망고 3kg 상품 기준 평균가 9만 원에 형성됐고요. 최고가, 최저가 모두 9만 원으로 갔습니다. 어제는 88,000원대였는데 오늘 소폭 좀 상승했습니다. 어제보다 1,471원 가격 상승했네요.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죠. 6월 27일이 가장 낮았습니다. 82,000원의 평균가 기록했고요. 이후에 좀 소폭 상승하면서 6월 29일에 형성된 9만 원, 오늘까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면 6월 3일부터 한 6월 21일 정도까지는 비슷한 시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지난해 시세가 조금 더 높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하지만 6월 21일부터 올해 시세가 상승하고 지난해 시세는 하락하면서 간격이 조금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간격 다시 좁혀졌습니다. 9만 원이고요. 지난해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참외 반입 물량도 보시죠. 오늘 316.9톤 반입됐고요. 어제 358.9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42톤 정도 감소했습니다. 참외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16,736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22,000원, 최저가 13,000원이었고요. 자, 어제는 18,000원대였는데요. 오늘 16,000원대까지 시세 하락했습니다. 어제보다 1,446원 하락했네요. 자,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죠. 6월 27일이 가장 낮았습니다. 14,797원이었고요. 이후에 좀 이틀 동안 상승하면서 6월 29일 18,900원대, 거의 19,000원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29일 기점으로 다시 좀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오늘 가격 16,000원대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와 역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면 올해 가격이 대체로 지금 낮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6월 8일에 48,000원대까지 올랐었는데요. 올해 가장 높은 가격 33,000원대입니다. 하지만 올해 가격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고 지난해도 낮아지고 있는 추세였고요. 하지만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그 추세가 좀 바뀌었습니다. 오늘 가격 16,736원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살구 반입 물량도 보시죠. 오늘 43.86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51.95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보다 8톤 정도 물량 감소했습니다. 계량 살구입니다. 5kg 상품 기준 평균가 12,307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15,000원, 최저가 10,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오늘 모두 12,000원대였는데요. 오늘 소폭 좀 하락했습니다. 어제보다 306원 떨어졌네요.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26일부터 28일까지 계속해서 상승세였습니다. 28일 가격 15,987원이었고요. 28일 기점으로 계속해서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12,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역시 지난해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거의 비슷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6월 13일 31,421원으로 지난해와 올해 모두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하지만 13일 기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지난해 가격이 좀 소폭 높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 가격 12,307원으로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자, 이어서 복숭아 반입 물량부터 보겠습니다. 222.5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241.4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보다 18.9톤 물량 감소했네요. 복숭아 신비 품종 5kg 상품 기준 평균가 22,934원에 낙찰됐습니다. 최고가는 43,000원, 최저가 12,000원이었고요. 자, 어제는 26,000원대였는데 오늘 22,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어제보다 3,512원 가격 하락했습니다. 자, 이어서 복숭아 신선 품종 보겠습니다. 5kg 상품 기준 평균가 9,866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11,000원, 최저가 8,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는 12,000원대, 오늘은 10,000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어제보다 2,632원 가격 하락했네요. 자, 이어서 천도복숭아도 보겠습니다. 5kg 상품 기준 평균가 12,631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22,000원, 최저가 12,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는 16,000원대, 오늘 12,000원대 시세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3,695원 가격 하락했습니다. 자, 복숭아 품목별로 시세 함께 확인해 봤는데요. 자, 현재 농가들의 상황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농가들의 상황, 부사장님 어떤가요? 예, 지금 그 경북, 영천, 그다음에 청도 등지에서 천도복숭아가 한창 수확 중에 있습니다. 수확기를 앞두고 우박 피해가 일부 있었지만은 평년 수준의 작황은 무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그 큰 일교차로 인해서 맛과 향이 여느 해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서 산지의 그 기대가 아주 큰데요. 앞으로 그 복숭아의 소비는 날씨가 좌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복숭아 품종 중에서 방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시기에 가장 인기가 있는 천도복숭아, 올해 품위가 좀 어떨까요? 예, 그 천도복숭아로 전국에서 손꼽히는 주산지가 그 경북 경산입니다. 현재 그 암락면에는 그 농가 300여 농가가 조생종 품종인 신비, 신선을 한창 수확 중에 있습니다. 최근 암락농협에는 하루 평균 출하량이 그 5kg 기준으로 해서 8,000상자 정도 웃돌 정도인데요. 올해 조생종인 그 천도복숭아는 맛과 향이 아주 제대로 들었습니다. 평균 당도가 14브릭스 이상을 웃돌고 있고요. 향도 짙어서 산지에서는 높은 상품성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네, 맛과 향이 아주 제대로 들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 이유가 좀 어디에 있을까요? 예, 그 생육기의 일조량이 넉넉한 데 이어서 수확기를 앞두고도 그 일교차가 크게 벌어진 덕분입니다. 이번 달 들어서는 그 선프레와 천홍 등의 그 품종이 소비지에 선보일 것이고요. 8월부터는 레드골드하고 환타아지아 등이 출하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네, 새로운 품종들이 또 출하된다고 하니까 많이 기대가 됩니다. 복숭아 장바구니에 계속해서 좀 담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의 과체조 방울토마토 경락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토마토 반입 물량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280.2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364.5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84톤 정도 감소했습니다. 대추방울토마토 3kg 상품 기준 평균가 7,982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만원, 최저가 7,000원이었고요. 자, 어제는 8,500원이었습니다. 오늘은 8,000원 아래로 떨어졌죠. 자, 어제보다 518원 가격 하락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죠. 자, 26일부터 29일까지는 계속해서 좀 상승세였습니다. 29일 가격 보시면 8,787원까지 올랐었는데요. 이 가격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오늘 가격 8,000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자, 지난해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면 올해 가격이 계속해서 좀 높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6월 3일이 가장 높았는데요. 9,689원이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6월 17일이 가장 높았었는데 7,800원대였습니다. 하지만 이 간격 6월 25일에 많이 줄어들었지만 이후부터 다시 간격이 조금씩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7,982원으로 지난해보다 높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는 3만 원, 평균가 8,367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방울토마토 보겠습니다. 5kg 상품 기준 평균가 13,541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15,000원, 최저가 12,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16,000원대였는데요. 오늘은 13,000원대까지 떨어졌네요. 어제보다 2,511원 가격 하락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6월 26일부터 어제까지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갔습니다. 어제 가격 16,000원대까지 올랐었는데요. 오늘 또 하락하면서 오늘 가격은 13,000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방울토마토는 지난해와 약간은 좀 반대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6월 3일부터 6월 한 17일 정도까지는 올해 가격이 높았고요. 또 17일 이후에 올해 가격은 하락세, 지난해 가격은 상승세 보이면서 지난해 가격이 계속해서 높은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25일부터 분위기가 좀 바뀌었죠. 올해 가격이 상승하면서 오늘 가격 보시면 13,541원으로 지난해보다 많이 높은 상황입니다. 자,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강원 춘천시가 1,373원에 거래됐고요. 경기 평택시 12,771원이었습니다. 충북 충주시 9,323원에 거래됐네요.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는 19,000원, 평균가 12,771원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방울토마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그럼 최근 반입량은 어떻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 지난 한 주간 그 평균 반입량은 136톤인데요. 전년도 동기간에 151톤과 비교하면 약 10% 정도 물량이 좀 감소한 상황입니다. 네, 자, 시세는 어떤가요? 좀 유사한가요? 예, 그 시세는 일반 방울토마토와 그 대추방울토마토를 한번 구분해 보겠는데요. 네. 3kg 기준 대추방울토마토는 7,940원으로 지난해 동기간에 6,520원과 비교하면 한 20%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5kg 그 일반 방울토마토는 지난 주말부터 가격이 급상승해서 12,570원까지 지금 올라 있고요. 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배 가까이 지금 오른 상황입니다. 예. 아니, 지금 뭐 대추 방울토마토는 약 20%, 그리고 일반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는 약 2배 정도 상승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그 시세가 오른 데는 뭐 반입량이 감소해서 그런 걸까요? 예, 이제 물론 그 물량의 그 감소 요인도 있지만요. 네. 6월 들어서 그 고온기에 들어서면서 당도가 상승하면서 가격을 좀 올린 견인차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날씨가 더워져서 당도가 상승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반입될 품질 역시 좀 괜찮다라고 예상을 해봐도 될까요? 아닙니다. 현재 그 반입되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은 원형 방울토마토는 이제 강원도 춘천 지역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대추 방울토마토는 충남 부여에서 이제는 진천과 예산 지역으로 교체 중에 있습니다. 예, 예. 네. 때문에 6월 말경부터는 이제 그 고온으로 인한
그 품질 하락이 지금 예상돼서 진행 중에 있고요. 네. 그다음에 기온 상승과 또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서 토마토 줄기 시듬 현상도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선은 그 하우스 내 환기를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되고요. 네. 건조하다고 해서 지나친 관수를 하게 되면은 당도 하락과 열과의 그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적정한 관수와 관수는 그 해가 진 늦은 오후 저녁에 관수를 해주는 것을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네. 자, 추후의 소비 전망은 좀 어떨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전국 학교의 이제 여름 방학이 곧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방울토마토가 학교 급식의 대표적인 품목인데요. 네. 네. 그 학교 급식의 중단 등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그 소비는 좀 하락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뭐 장마철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제 7월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럼 7월 중순에 반입량과 시세는 좀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세요? 예, 그 7월 중순이면 네. 그 장마가 한창 진행 중이면서 마무리 단계에 그렇죠. 아마 있을 네,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기상 여건하고 그다음에 여름작기 교체 시기로서 물량은 약 25%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요. 네. 시세는 중순까지 지금 현재 시세를 유지하거나 또는 보합세로 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과채 과일로 방울토마토 살펴봤고요. 이어서 집중 분석 코너 이어집니다. 네, 오늘의 집중 작물은 양배추입니다. 양배추 경락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양배추 반입 물량부터 보겠습니다. 256.7톤 반입됐고요. 어제 276.1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보다 19.42톤 물량 감소했습니다. 자, 양배추 8kg 상품 기준 평균가 3,428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4,600원, 최저가 2,700원이었고요. 자, 어제는 4,000원대였는데요. 오늘은 3,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어제보다 1,195원 가격 하락했네요.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6월 28일이 일주일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6,000원의 최고가 기록했고요. 이후에 좀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오늘 가격 4,6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지난해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인데요. 자, 보시면 계속해서 좀 올해 가격이 더 높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6월 13일에서 17일 정도의 기간에는 올해와 지난해 간격이 많이 넓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다시 벌어지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또 25일 이후에는 또 지난해 가격이 더 높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가격 3,428원으로 지난해보다 낮습니다. 자,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충남 서산시 2,387원에 거래됐고요. 부산 강서구 1,470원이었습니다. 경기 안성시는 4,034원이었네요.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4,800원 기록했고요. 안성시가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았네요. 4,034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적양배추 보겠습니다. 8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5,963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6,500원, 최저가 5,500원이었고요. 자, 어제는 6,500원대, 오늘은 6,000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자, 어제보다 608원 가격 하락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6월 26일이 일주일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7,500원까지 올라갔었고요. 이후에 좀 등락을 거듭하면서 29일 가격 6,500원. 이후에 좀 상승하는가 싶더니 다시 오늘 6,500원의 최고가로 돌아왔습니다. 자, 지난해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인데요. 자, 보시면 적양배추 같은 경우는 올해 가격이 계속해서 좀 낮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6월 3일 13,000원대까지 올랐었는데요. 올해 가장 높은 가격 6월 8일 7,000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비슷한 시세 유지되고 있고요. 오늘 가격 5,900원대로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자,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충남 단진군 4,000원에 거래됐고요. 충북 청주시 상당군은 5,539원이었네요. 자, 충북 제천시는 5,326원에 거래됐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군이 초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7,000원 기록했고요. 청주시 상당구가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았네요. 5,539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양배추 5대 도시 도매가 현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로 함께 보시죠. 자, 보시면 전국 평균가 6,200원에 낙찰됐습니다. 서울 6,000원, 부산 6,000원, 대구, 광주까지 6,000원이고요. 대전이 7,000원인데요. 어제와 같은 가격이 유지가 됐고요. 평년가와 비교해보면 지금 전국 5대 지역이 모두 평년보다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양배추 경매 상황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연결해서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아 팜캐스터. 네, 계속해서 이 가락동에서 경매상을 좀 더 꼼꼼히 짚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팜캐스터 이경아고요. 경매사님 바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하창과 송영종 경매사입니다. 네, 우리 송 경매사님. 네. 아니, 경매사님, 제가 정말요, 눈 뜨자마자 밥을 안 먹고 이렇게 좀 밀가루 음식을 먹었거든요. 네. 하루 종일 속이 이렇게 좀 어르신들 말로 좀 부대낀다고 해야 되나? 좀 불편해요. 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속을 좀 가장 편안하게 해주는 채소가 양배추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딱 맞춰서 양배추 소식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 경매사님. 네. 좀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자고요. 네네. 아니, 그나저나 저는 이렇게 많은 경매사님들이 이렇게 뵈면서 느끼는 게 좀 경매사님별로 자기가 이렇게 경매하는 채소들, 과일들을 다 닮으셨어요. 네. 또 우리 경매사님은 정말 양배추를 닮았어요. 아, 그래요? 네. 아우, 그럼 제가 건강하다는 거네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유난히 이렇게 동글동글 양배추를 예. 닮으셔서 제가 그냥 양배추를 안 먹어도 우리 경매사님 얼굴만 봐도 아이고 속이 편해질 것 같아요. 네. 예, 예.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 산지에 계신 우리 농민 여러분들도 좀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시간 좀 갖도록 하자고요. 네. 네네. 경매사님, 7월 접어들면서 양배추 경매 분위기는 좀 어떻게 좀 변화가 있나요? 예, 좀 있습니다. 그 6월 달은 그래도 시세도 좀 높았었고요. 그러다가 7월 달 들어서면서 출하 지역이 이제 좀 넓어졌어요. 그래서 물량이 조금 증가하면서 시세가 큰 폭은 아니지만 좀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 접어들면서 좀 지난달보다는 좀 경매 분위기는 조금 예. 아주 조금 침체된 분위기인데, 그래도 우리가 한 4월까지 양배추 시세가 너무나 안 좋았잖아요. 네네. 우려했던 그때 정도는 아닌 거죠? 아유, 그럼요. 하여튼 4월까지 힘들었는데 5월, 6월 다시 반전이 되면서 그 농가 부담이 이제 그 다시 전환이 됐고요. 그 지금 현재 분위기는 좋습니다. 네. 좋은데 지난달보다는 조금 조금 떨어졌던 부분이니까 산지에서 아이고 7월 들어서 양배추 분위기 안 좋아지나 이렇게 또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반년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네, 새로운 산지들도 좀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어느 정도 들어왔나요? 예, 7월 들어서서 지금 요새 저희가 오늘은 이제 43대분 망으로 따지면 한 3만망 가량이 지금 반입이 되고 있고요. 요거는 한 2만 5천망 정도가 저희가 적정량인데 조금 오바돼서 그래서 시세도 조금 하락하고 있고 그 정도 지금 물량이 반입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하고도 좀 비슷한 양인 거죠? 네, 큰 차이는 없습니다. 뭐 소폭 좀 는 것인데 그 양배추 소비는 딱 기본적으로 그 기본 소비가 되기 때문에 요거보다 조금만 늘어도 조금 시세가 하락하고 조금 이제 적으면 이제 또 올라가는 이런 현상을 보이게 그것 때문에 조금 하락하는 거지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닙니다. 네, 타 채소와는 좀 다르게요. 이 양배추는 조금의 이 증가와 감소 보여도 굉장히 좀 네. 시세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이에요, 경매사님. 예. 반입량이 좀 큰 차이는 없는데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시기별로 봤을 때 좀 반입량이 좀 많이 늘어나는 시기면 언제예요? 양배추는 연중근에 꾸준합니다. 그 재배 면적 지역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어도 연중 그냥 꾸준하게, 그리고 저희 그 매장에 들어오는 물량도 그 말씀드렸듯이 5톤 차 40대 기준으로 그 정도 반입이 되고 있어서 그 지금 평년 그 일평균 수준 그 정도 지금 반입된 거 있습니다. 홍수출하된 건 아닙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예, 양이 조금만 늘어도 산지에서는요, 올 초야들 너무나들 힘들어 하셨기 때문에 네. 깜짝깜짝 놀라세요. 그래서 오늘 뭐 시세 그렇게 많이 좀 떨어졌을 것 같지는 않은데 네네. 어느 정도 경락가 형성했어요? 예, 지금 특품하고 그 중하품 물건이 좀 많다 보니까 좀 차이는 있는데 특품이 지금 5,000원대 나오고 있고요. 상품이 한 4,000원, 중품 한 3,000원대 요 정도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특품이 지금 한 5천 원 정도 형성을 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평균 이제 시세를 한 우리가 3, 4천 원 정도 지금 경락가를 생각하면 될 텐데 우리가 한 3, 4월 정도에는 정말 2, 3천 원 정도까지 떨어졌잖아요. 특품이 3,000원이나 간혹 나올 정도였고 그거보다는 한 뭐 배 이상 올라 있는 상태지만 그 양배추는 한 5,000원대 정도는 가줘야 그 농가에서 그 농비라든가 물류 비용 정도가 되는 그 마지노선이 되는 겁니다. 근데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 지금 돼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 경매사님 짚어주신 대로 지금 시세는 사실 뭐 연초보다는 좀 좋은 시세라고는 하지만은 산지에서 그래도 좀 작업할 힘 날 정도의 가격대는 5천 원 정도는 형성을 해야 된다. 예, 이렇게 짚어주셨고요. 이게 좀 세개들이 한 망인 거죠? 네네. 세개 가격. 네, 예, 세 개들이 한 망 가격입니다. 네, 그래서 5천 정도 좀 형성을 해야 되는데 그에 비해서는 좀 사실 가격이 좀 약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네. 우리 경매사님 어깨가 좀 무거우실 것 같아요. 네. 힘 좀 더 내겠습니다, 제가. 네. 자, 이 시점에서 우리 좀 품질들을 한번 점검해봐야 될 텐데 양배추 좀 보여주세요. 네. 네. 지금 양배추 품질은 대체로 좀 양호합니다. 그 성장 시기에 그 비도 적절히 내려주었고 일기가 골았기 때문에 지금 양배추 그 전체적인 그 품질은 대체로 양호한 상태입니다. 네, 뭐 품질도 양호하고요. 이렇게 좀 날이 뜨거워질수록 전반적으로 좀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예, 이제 하절기로 접어들면서 그 농가에서 출하할 적에 가장 문제가 선별은 기본이지만 진무름이나 부패에 대한 그 방지할 수 있는 그거를 잘 그 고려를 해가지고 출하해 주셔야만이 제값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닐 랩핑으로 이렇게 파레트에 적재하고 있는데 그 그물랩, 그 양파를 지금 감는 그런 그물랩으로 해서 통풍이 되게 하면 그 어느 정도 방지할 수도 있고 바닥에도 신문이나 골판지를 깔아주면 아주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 그 선택을 해서 그 출하해 주시면은 제값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식처럼 그냥 열심히 잘 양배추 키웠는데 또 운반 과정에서 날이 더워서 이렇게 진무름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짚어주신 대로 비닐 랩핑보다는 그 그물 양파망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통풍 잘 되는. 양파를 감는 그물랩이 있습니다. 네. 비닐랩을 말고 통풍이 안 되거든요. 비닐랩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 그대로 우리 양배추가 그냥 숨 시원하게 잘 쉴 수 있는 걸로 통풍 작업 잘 하셔서 올려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야만 또 양배추 신선도가 좀 꾸준하게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현재 주출하 지역 좀 짚어주세요. 어디서 많이 지금 올라오고 있나요? 현재는 충남 서산 지역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그 외 지역에도 중부권이지만 그 소량씩 나오는 지역이 좀 많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는 지금 아직 고냉지는 안 나오고 있고요. 중부권 위주로 그 지역은 여러 지역에서 지금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그럼 가락동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서산에서 올라온 우리 양배추들이고요. 자, 경매사님 뭐 앞서서 지금 진무름 방지를 해야 된다, 뭐 품질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된다 짚어주셨는데요. 이 시기에 또 우리 경매사님, 아니 경매사뿐만이 아니라 산지에 계신 분들이 사실 시세에 대해서 가장 걱정들 하시잖아요. 예, 4월까지 시세가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요 정도 시세에도 좀 우려들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예, 행여나 더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더 도움될 수 있는 어떤 말씀 좀 전해주고 싶으세요? 네. 힘드는 얘기해 주세요. 네. 예. 지금 시세가 조금 하락은 하곤 있지만 그래도 지금 출하 물량이 당분간 크게 홍수 출하되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돼서 이제 점차 출하 지역이 이제 그 고냉지 위주로 중고냉지라든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품질이 또 좋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시세는 지금보다는 더 하락하진 않을 걸로 하고 조금 소폭 올라갈 그 소지가 있습니다.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유, 아니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소뚜껑 보고 놀란 가슴. 네. 소뚜껑 거북이 보고 놀라나? 알아보고 놀란 가슴. 그러니까요. 소뚜껑만 봐도 놀란다고. 아우 그냥 양배추 좀 산지에 계신 분들은 지금 사실 좀 시세 얘기만 나와도 아이고 또 시세 떨어지는 건 아닌가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경매사님 말씀 들으셨죠? 우려할 정도 아니고요. 또 소폭 상승 여지까지 또 짚어주셨어요. 네, 그렇다면 다음 주 분위기는 더 좋아진다는 거죠? 예, 지금보다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는 좀 소폭 상승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으니까 너무 어려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말은 쉽게 하지만은 키우는 입장에서 제값 받아야지 하시는 분들 계신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경매사님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좋은 가격 받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십니다. 경매사님 그래도 양배추가 연중 꾸준히 들어오면서 동시에 또 요즘은 좀 소비가 많이 되지 않아요? 왜냐면 여성분들이 이 시기에
그 날씬한 몸매를 위해서 다이어트 위해서 또 네네. 섬유질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그 양배추즙을 많이 찾고 있다고 하거든요. 어때요, 좀 소비 분위기는요? 예, 소비는 꾸준히 지금 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전국적으로 지금 소비 패턴을 보면 물량도 지금 많이 늘고 있고요. 많이 먹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적절한 재배만 해서 출하만 해주시면 하여튼 시세는 어느 정도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냥 소비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유 다행입니다. 소비도 원활하고요. 또 우려할 정도 시세가 아니다고 하니까요. 교매사님 제가 오전부터 속이 안 좋았잖아요. 아 이거를 누가 먹어야 될까요? 네, 요거 예. 끝나시고 바로 좀 드세요. 그러면 속이 편안해지실 겁니다. 네, 생식으로 먹을까요? 네네, 생으로 예. 드시고 그 효과가 바로 있을 겁니다. 어서 주세요, 손님. 예. 많이 드세요. 네, 아이고 정말 묵직한 아주 품질 좋은 양배추입니다. 이 시기에 여러분 이 건강까지 챙길 수 우리 양배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산지에 계신 분들 다음 주에는요 또 시세 상승 여제까지 있으니까요. 지금 이대로 좀 품질 관리만 잘 하셔서 올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는 팜캐스터 이경화였고요. 예, 송영종 경매사였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양배추 가격 동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죠. 최근 반입량, 지난해 동기간 대비 상황이 좀 어떤 상황인가요? 예, 그 양배추는 그 연중 그 반입량이 월간 그 7,000톤 내외로 그 물량이 일정한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그 지난 한 주간 일평균 반입량이 275톤이고요. 전년 동기 296톤과 비교하면 약 7% 정도 감소한 상황입니다. 7% 감소했다면은 뭐 가격에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네요. 예, 그 8kg망 상품 기준으로 지난 한 주간 그 평균 가격이 4,400원이었는데요. 네. 전년 동기 3,840원 대비하면 한 15% 지금 오른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세가 오른 게 반입량만 영향을 준 건가요? 어떤가요? 물량 감소의 그 원인도 당연히 있고요. 네. 그 지난달까지 전남 해남권에서 그 물량이 올라왔었는데요. 지금은 강원도 평창이라든가 경북 청송 등 출하지가 변경이 되면서 네. 양배추의 그 상품이 아주 양호해졌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소비는 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예, 그 소비는 그 양배추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집이라든가 닭갈비집 이런 데로 그 식당이 주 소비처로 되어 네.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제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인데 최근에 그 양배추의 그 효능에 대한 부분들이 방송에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그 기능성 식품으로 그 확산 중에 있고요. 소비자들도 또 가정에서 손쉽게 샐러드나 그 쌈용으로 양배추를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금 추세로 봐서는 양배추의 그 소비 전망은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양배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소매가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매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금치 1kg 상품 기준 평균가 5,138원에 판매됐습니다. 네, 어제보다 9원 오른 가격이고요. 방울토마토 1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5,578원이었네요. 이 평균가 어제와 비교해서 133원 떨어진 가격입니다. 네, 양배추도 보시죠. 한 포기 상품 기준 평균가 2,894원에 판매됐습니다. 어제보다 51원 하락한 평균가입니다. 네, 이어서 축산물 소매가입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 7,919원에 판매됐습니다. 돼지 삼겹살 1,936원에 판매됐고요. 돼지 목살은 1,888원이었네요. 마지막으로 닭고기 5,221원에 판매됐습니다. 농축산물 소매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어제보다 더 더웠어요. 네, 계속 덥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만큼 자외선 지수도 참 높은데 기온이 갈수록 더 오른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네. 주말까지 30도 안팎으로 더위는 계속된다고 하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좀 잔잔하겠지만 서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낀다고 합니다. 서해안 지방에 계신 분들 또 조업하시는 분들 안전에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뭐 날이 계속 더워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락동으로 오는 이 우리 농산물의 품질 관리가 좀 신경이 씁니다. 분명 산지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을 거고요. 네, 이경철 부사장님 좀 잘 살펴주세요.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자, 저희 내일 방송에서는요. 풋고추와 배 그리고 포도에 대한 시세 정보 찾아가지고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농민을 위한 대표 프로그램 생방송 가락동 36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